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치시고. 네, 기본서 226페이지 점유권부터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물 보세요. 자, 점유 226페이지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점유권하고 본권 나눠져 있죠? 물권법은 어디서 시작한다? 점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 점유권 뺀 나머지가 뭐죠? 본권. 그럼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일까요? 본권일까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본권입니다.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본권입니다. 본권 대표가 뭐죠? 네,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이죠. 이제 사용하고 수익권 주는 게 무슨 물권? 용익 물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한다. 뭐 한다? 그래서 용익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하고 수익권 주는 게 무슨 물권? 용익 물권.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권? 담보 물권. 처분권이라는 것은 담보 물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권? 유치권. 그 다음에 무슨 권? 질권. 그 다음에 무슨 권? 저당권. 그래서 이 채권 때문에, 전부 다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카센터. 어디요? 카센터 자동차 수리 중, 점유 중 발생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전당포 어떠합니까? 전당포 동산 담보 들어와서 갖고 있죠. 은행 채권 때문에 부동산 담보권 무슨 권? 저당권. 질권은 동산 담보. 질권은 뭐라고요? 동산 담보를 질권이라고 표현한 거고,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치권은 담보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뭐 하다가? 보통 뭐 하다가? 보통은 점유를 하다가 그 부동산, 동산 관련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그래서 이 유치권은 이 대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무슨 관계고? 대출.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권을 줘야? 전부 다 경매권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담보 물권자들은 처분권을 주기 때문에 처분권이 바로 뭐다? 뭐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권? 채권. 자, 용익 물권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무슨 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 무슨 권? 전세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점유권이 포인트입니다. 물권법은 점유권이 복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뻔하다가 뭐 때문에? 점유 때문에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이 점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반드시 뭐라 한다?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러면 현재 뭘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 본권을 갖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유권 반대 화살표 본권. 네, 소유자로서 노트북을 뭐 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다. 그럼 뭐 갖고? 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갖고 점유하고 있죠. 두 번째, 빌려서 노트북을 뭐 하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빌렸다는 것은 뭘까요? 아마도 사용대차나 임대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용대차권, 임차권 가지고 점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도둑놈이죠. 훔쳐갖고 사는 뭐야? 뭐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그래도 도둑놈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점유권의 가장 대표적 조문이 192조. 점유권 취득과 소멸.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자,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동산 점유권, 부동산 점유권 다 있다. 두 번째, 물건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뭐한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맞은 소유자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는 얘기죠. 훔친 도둑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면은 도둑놈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 있다. 자, 어쨌든 점유권하고 본권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봅시다. 소유권은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소유자 점유하는 거 맞아요? 아니, 소유자는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만 볼게요. 자, 점유가 있을까 없을까? 소유자는? 네? 점유하고 있다 없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맞아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모두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네? 소유자는 현재 모두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또 현재 뭐 하고 있다는 걸까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갖고 있다가 을이 와서 나한테 좀 지상권 좀 설정해 달라. 누구한테? 나한테 뭐 좀 설정해 달라고? 지상권. 그래서 그래 빌려줄게. 그래서 빌려주게 되면 이 점유가 어디로 가요? 이 지상권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지상권자가 현재 뭐 하게 되면? 점유를 하게 되면 이 갑은 현재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간접 점유로 바뀐다는 거. 무슨 점유로? 간접 점유. 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네, 지역권 설정하는데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지역권 하면 여러분들 매립지역권 기억하세요. 무슨 지역권? 자기 토지 매립 위해서 저쪽에 타인 토지 볼록 튀어나온 거 딱 갖다 붙여서 집어넣으면 평평 되죠. 그러면 거기 그 토지에 뭐만 설정된 거지? 흑포갈 지역권 설정된 거지. 그 토지를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자는 무슨 점유자예요? 소유자는 현재 점유자지 무슨 점유가 아니에요? 점유를 내려주지 않았으니까 뭐만 있을 뿐이야, 을은? 본권, 지역권만 있지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없어요. 그럼 제공한 자는 무슨 점유가 아니고 그냥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전세권자한테 점유를 내려주죠. 점유를 내려주게 되면 전세권자는 무슨 점유가 되고? 현재 점유가 되고 이자는 뭐가 된다? 간접 점유가 돼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의 오른쪽 그대로 가게 되면 프린트물 우측 두 번째 칸 간접 점유 보입니까? 네? 230 보입니까? 간접 점유 뭐가 있다? 점유자이다.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비록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자 갑시다. 유치권 무슨 권? 자 유치권자는 뭐가 생명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유치권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앞에 있는 거야 이거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현재 점유도 아니고 간접 점유도 아니야. 이 사람이 뭐 하다가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의 물건을 일단 뭐 하다가 보통 점유하다가 거기서 발생한 뭐 가지고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들어가죠. 그러면 이 주인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무슨 점유도 없고요. 간접 점유도 없습니다. 오직 점유는 누구 거? 유치권자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돌다가 점유가 돌다가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같이 돌아가죠. 그죠? 그러다가 뭐가 딱 날아가면 점유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유치권도 끝. 그러다 다시 점유가 살아나면 뭐도 유치권도 살아나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이제는 절대 뭐가 없다는 거. 점유가 없습니다. 뭐만 있을 뿐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다. 자, 질권자한테는 점유를 줄까 안 줄까? 줘야 되겠죠. 전담보 갈 때 빈손 가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감 나가는 부모님 10돈짜리 금 가져가서 여기다 맡기고 돈 빌려고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대학생들이 노트북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전당포에 노트북 맡겨놓고 그 돈으로 또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산담보권. 그러면 이쪽은 무슨 점유가 돼요?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현재 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유? 이쪽은 무슨 점유? 현재 점유. 다음 은행 갑니다. 은행한테는 점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은행한테는 점유를 줘요 안 줘요? 점유 주지 않습니다. 점유는 누가 해요? 담보 제공하고 지가 계속 뭐하고 있어요? 현재 점유지 무슨 점유가 아니에요? 간접 점유가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또 나왔어 이게. 이거 물권적 청구할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거기 저기 뭔가 있다는 얘기지. 요 틀만 딱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는 외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점유가 사실은 본권을 갖고 노는 거죠. 이 본권은 쉽게 해서 형식상 사장이고 점유권이 뭐다? 진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바지 사장이고 이건 뭐다? 진짜 주인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점유라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중에서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본권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점유가 없는 본권이 뭐예요? 점유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이제 우측 가봅시다. 228 점유 보조자 무슨 자? 자, 글자 그대로 해보세요.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점유자를 뭐 하는 사람? 아니, 이거 글자가 보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자가 아니구나. 무슨 자가 아니구나.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 무슨 자를 보조하는 거예요. 점유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조. 자, 대표적 예는 예를 들어서 가사상은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 무슨 도우미요? 네. 주인이 뭡니까? 일 좀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가사 도우미한테 뭐요? 집안일. 청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가사 도우미는 뭐가 돼요? 현재 뭐 하고 있어도? 그 집 주인이 점유자예요. 또 영업상 같은 경우는 가게 점포 주인이 있고 뭐가 있고? 알바생은 뭐다? 보조자예요. 무슨 자예요? 현재 뭐 하고 있어도? 은행이 점유자면 은행 직원은 돈을 현재 뭐 하고 있어도 점유권 인정할 실익이 없죠. 따라서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딱 보는 순간 무슨 자가 아니구나. 점유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점유권 물청이 뭐가 있었어요? 점유권 물청. 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세 가지야. 204조. 네, 204조, 205조, 206조. 전부 다 뭐 기초로 해서? 점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 내나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위반. 그러면 무슨 자가 아니므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 물청 행사할 수 있는 뭐도 안 되고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물청의 대상이 될 수도 없죠. 특히 여기 204조가 반환이죠. 반환 뜻이 뭐예요? 점유를 내놓으라는 것은 점유자한테 던지는 것이지 보조자한테는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주인을 위해서 자력 구제권 정도는 행사할 수 있다. 무슨 구제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자, 가게 가서 물건 짓고 나가면 알바생이 떼어 안 떼어요? 떼올 거 아니에요? 무슨 구제권 행사하러? 그래서 보조자는 무슨 권은 없으나 점유자는 아닙니다. 아시세요? 근데 점유자를 위해서 무슨 구제권? 자력 구제권은 눈치껏 행사하면 됩니다. 아시세요? 네, 그래서 여기 228 점유 보조자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주체도 될 수 없고 뭐가 될 수도 없다. 상대방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을 위해서 무슨 구제권? 그러면 칼 들고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보조자 그냥 돈 주는 게 낫겠죠. 괜히 또 주인 위한다고 해서 거기서 싸우다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손해 아니에요. 내용 보면서 덤벼야지 그냥 덤벼 안 됩니다. 총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돈 그대로 뭐에 다 주면 되고 반하면 안 됩니다. 보조자, 점유자는 아니지만 주인을 위해서 무슨 구제권? 자력 구제권. 자, 그 밑에 이제 무슨 점이 나와요? 간접점유. 그러면 간접점유는 그 외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간접점유라는 것은 무슨 밑에 점유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접점유는 처음에 뭐 하다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점유를 하다가 현재 점유를 하다가 이 점유를 밑으로 뭐 해주면 내려주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다 맞아요? 아니 어쨌든 간접 점유도 무슨 자예요? 점유자 맞아요. 점유자는 맞는데 근데 자력 구제권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무슨 권? 그럼 현재 점유자는 무슨 자이면서? 점유자이면서 자력 구제권도 있겠죠. 네, 책자 한번 가봅시다. 간접점유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자, 229페이지 가세요. 229페이지 보시면은 3번의 효과. 229 보조자 효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며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권 물청 주체도 될 수 없고 상대방 될 수도 없다. 다만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 구제권을 뭐한다? 인정한다. 네, 그 밑에 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상속이 나오면요 무조건 자동 이전입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자동 이전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자동 이전합니다. 상속인이 현재 점유해야지 점유권 있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었었죠. 187조 열거 해보세요. 187조 처음에 나온 게 뭐였었어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자동 취득이죠. 물권 변동. 점유권도 지금 뭐예요? 자동 이전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또 돌아가신지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자동 승계합니다. 자,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자, 간접점유 나옵니다. 간접점유. 그러면 간접점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점유하다가 점유를 내려주는 사람이 무슨 점유가 된다. 자, 지상권에는 위에 누가 있을까? 갑이 있고 밑에 을이 있겠지. 갑이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점유를 지상권한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을은 본권, 지상권,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주인은 소유권이 있으면서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 네, 그 다음에 지역권이 빠졌죠? 지역권 없잖아요. 지역권이 왜 없어요? 갑이 현재 점유하다가 지역권자한테 점유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은 무슨 자예요? 현재 점유자지 무슨 점유자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갑에서 점유가 내려가면 간접 점유. 점유 안 내려갔죠. 전세권은 현재 점유하다가 주인이 내려줬죠. 지역권 빠진 거지. 유치권 빠졌죠. 갑이 을한테 유치권 내려준 적 없어요. 유치권은 갑이 물건을 갖다가 을이 현재 뭐 하다가 보통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갑은 절대 뭐가 없는 거야. 갑은 간접 점유도 아니고 현재 점유도 아니에요. 유치권에서만큼은 절대 갑한테 뭐라 안 준다. 점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 질권 들어가 있죠. 갑 나가는 금 가지고 점유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간접 점유자, 을이 현재 점유자. 저당권 없죠. 왜? 갑이 점유를 내려준 적이 있다 없다? 생각해보세요. 지전 유질제 해가지고 주인이 지상권 제공하면서 점유를 내려줬죠. 지역권에서는 갑이 지역권은 줬지만 점유를 내려주지 않았다. 전세권. 갑이 전세권 주면서 점유 내려줬지. 유치권에서는 갑이 점유를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미 을이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물건 들어간 비용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갑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소유권만 있지 아무 점유도 없습니다. 질권은 점유를 내려줬죠. 점유 내려줬으니까 뭐예요? 간접 점유. 저당권은 점유를 내려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전부 다 무슨 관계인데? 계약 관계인데 저 유치권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권 빠졌고 유치권 빠졌고 저당권 빠졌다. 빠진 이유를 기억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고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빌려주는 거죠. 임치는 맡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사용대차 하면서 점유를 내려줬고 갑이 소유권 갖고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인한테 점유를 내려줬죠. 임치도 소유하고 있다가 맡겼죠. 점유를 내려줬죠. 그러니까 점유하다가 점유를 내려주면 뭐가 된다? 간접 점유. 간접 점유도 무슨 권이 있다는 거? 점유권 있다는 거. 네, 밑에 가로 3번 간접 점유자 지위. 간접 점유자는 뭘 갖는다? 점유권을 갖는다. 한편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뭐 당하거나 침탈 당하거나 방해 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뭘 갖는다? 반환 청구권 갖는다. 간접 점유자 자력구제권 학설 대립은 있으나 부인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뭐 시험 볼 때 뭐 학설 기억할 필요 없겠죠. 반대죠. 누구하고 누구는.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는 반대네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를 위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그러나 무슨 구제권은 없다. 자력구제권 없다.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가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자, 197조가 나옵니다. 점유에 태양 나옵니까?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연하기에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그 조문이 오른쪽에 그대로 다시 있어요. 맨 우측에 191조 또 있죠?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97조에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딱 하나 없구나. 무과실이 없구나.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현재 점유자가 있으면 자, 무슨 의사? 소유의 의사. 이거를 이제 바꿉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 자주 점유라고 발을 바꿉니다. 무슨 점이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선의 맞습니까? 선의, 그 다음 평원, 그 다음 공연. 네, 추정된다 돼 있죠? 추정한다고 돼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추정되면 무슨 면제? 누가 입증? 네, 문파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 들어가겠죠. 근데 그 조문에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무과실은 없네요.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과실은 뭐가 안 된다?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하세요. 그래서 197조에서 딱 하나 없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딱 하나 없는 거, 무과실은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자체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취득시효에서 무슨 시효에서요? 취득시효에서 키워드가 됩니다.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263페이지 가보세요. 자, 263쪽 가시면은 거기 245조 2항이 나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기에 선의며 뭐 없이 과실 없이 그죠?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뭐 한다? 이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무효 등기에 뭐가 없지만 공신력이 없지만 무효 등기에 기재가 돼서 등기 10년, 점유 10년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가능성?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정상적인 소유자고 을이 이것을 뭐해서 위조해서 자, 그 다음에 위조 등기를 믿고 병이 뭐했다? 등기. 그러면 이 위조된 등기를 믿고 가봐야 이 등기가 무슨 등기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무슨 등기? 이 제목이 뭐예요? 무효 등기 공시 신뢰도 힘을 안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웃어요? 갑이 웃고 병은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을은 먹고 쳤을 것이고 그렇지만 병이 등기하고 또 여기 들어가서 뭐예요? 점유해서 등기도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경과했고 점유도 만약에 몇 년? 10년이 경과했다면 이 병은 몇 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까요?
245조 2항을 주장해서 거꾸로 누가 기쁘고 병이 기쁘고 갑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병이 등기에서 몇 년? 10년. 점유가 몇 년? 10년. 그러면 이 점유 관련돼서 시비할 거 아니에요. 뭐 관련돼서? 갑하고 병하고 무슨 의사 가지고 거기 조문에 있는 거. 수의 의사 가지고 다툼 있을 것이고 또 예? 선이 가지고 다툼 있을 것이고 또 뭐 가지고? 평원 가지고 또 뭐 가지고? 공연 가지고 또 뭐야 거기? 과실 없이. 거기 과실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무과실. 그러면 갑측에서는 전부 다 부정하겠죠. 이 갑측에서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갑은 전부 다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겠죠. 누구의 주장? 갑의 주장이지 뭐. 그럼 병의 주장은 뭐예요? 병의 주장은? 아, 나 뭐요? 조문에 있는 거 다 뭐요? 이게 다 뭐요? 있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을을 먹고 튄 놈이고. 그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 입증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197조를 뒀다 이야기예요. 몇 조요? 그러니까 190조에 따르게 되면 그 조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도 들어가 있고 수의사도 들어가 있고 또 선이 들어가 있고 또 평원, 공연.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딱 뭐가 된다?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누가? 아니 여기서 병 이게 뭐가 되므로 추정되면 뭐예요? 입증 면제. 이걸 내가 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누가? 갑이 입증하면 깨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누구 거다? 병. 단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요거는 병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는데 요거는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197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취득시효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무슨 시효요? 네,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6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260페이지 있어요? 자, 왼쪽에 이해라고 돼 있죠. 조문 있어요, 없어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이거 보면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네,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죠.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정상 코스.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열차는 바로 이거.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20년 등청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245조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그러니까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 시효는 세 가지밖에 없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등기부 취득 시효는 다 있죠.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연. 무가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45조 1항에서 소유사를 바꿨습니다. 무슨 점유로?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 무슨 점유? 자, 이 자주점유는 주관적 결정할까? 객관적 결정할까?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네, 갑이 을한테 이 주관적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객관적. 임차인이 20년 점유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무슨 점이에요? 수요세가 없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요세가 있어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시면은 231 점유의 태양 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무슨 결정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 결정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20년 점유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는 것. 무슨 시효? 자, 밑에 보시면은 자, 판례 확인 중에서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착오로 인한 인접 토지 일부.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근데 그 밑에 인접 토지 상당히 초과해서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 타주.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네, 갑우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병이 토지를 샀다 이야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다면 을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다면 을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점유가 무슨 점이면 여기에 무슨 점이면 소유사가 있는 자주 점이면 그죠?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와서 왜 내 토지 일부를 점유했니? 네?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 거 요구했을 때 갑이 만약에 15년 점유했고 내가 와서 6년을 점유했으면 더하면 몇 년이죠? 그럼 몇 년이 됐으니까 뭐가 완성됐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거꾸로 뭐예요? 등기청구권 요구해서 등기해서 뺏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점이면? 근데 이 초과 부분이 너무 많으면 뭐 하면요? 이게 상당히 너무 초과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점유로 가버려요? 판사가 무슨 점유가 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취득시효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불법 점유에 대한 무슨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근데 이게 상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그거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에 상당하다고 나오면 무슨 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자, 밑에 또 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 주는 경우 있죠? 갑이 소유권 간접점유 갖고 을이 임차권 직접점유하고 있으면 이 직접점유자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죠? 방금 전에 했었잖아. 임차인한테 점유 주면 주인은 무슨 점이고 간접점유고 임차인은 무슨 점유? 직접점유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이에요? 타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 몇 년 점유해도 20년 점유하더라도 절대 뭐 할 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사가 있다 없다가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르는 용어입니까?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를 가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231쪽 가세요. 자, 구별 기준. 가로 2번에 무슨 기준? 구별 기준. 세 번째 줄 외형적 객관적 결정. 뭐 결정이요? 주관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네, 넘겨보시고요. 233페이지 가시면 자, 구별 시익을 보세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취득, 시효. 이게 키워드예요. 자주, 점유는 뭐 할 수 있지만, 취득, 시효 할 수 있지만, 자주, 점유가 아니면 취득, 시효 할 수 없잖아요. 점유, 취득, 시효든 등기, 취득, 시효든 가능성 들어가려면 뭐 한다? 소유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판례 안에 자주, 점유의 2번. 판례 2번 있죠? 토지를 매수, 취득, 점유,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이산 기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럼 소유사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오른쪽에다가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에 3번 체킹.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상당히 뭐하면? 네.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되면 뭐가 안 된다는 걸까? 네. 점유, 취득, 시효는 물 건너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밑에 판례 하나 더 볼까요? 4번.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뭐 했다면? 건물을 축자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면 무슨 점유? 그러니까 판사가 무단 점유 이 말이 나오면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 점유라는 것은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결정한 문제니까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무슨 점유 나오면 무단 점유 나오면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옷 줄갑니다. 235페이지에 3번. 끝에 무과실로 추정되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점유, 종류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점유 승계 가봅시다. 236페이지. 네, 3번 있습니다. 점유 승계의 효과가 나옵니다. 점유 승계는 점유 더하기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아까 20년 점유가 한 사람만 점유가 20년이 필요 없잖아요. 앞 사람이 점유하다가 나도 이어받아서 점유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더하기 앞에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점유시도 가능하죠. 자, 보시면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뭐하거나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합산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뭐한다? 승계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보시면은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236쪽 해가지고 갑이 악의로 5년, 을이 선의로 5년, 병이 선의 5년. 병이 주장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누구 것만? 내 것만. 선의 몇 년? 5년. 만약에 을까지 주장하려면 선의 10년. 만약에 갑까지 주장하고 싶으면 15년인데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악이 15년. 보시면 내 거, 병 것만 주장하든지 또는 플러스 누구 거?
을과 주장하든지 아니면 갑과 주장하면 되잖아요. 단 주장할 때 을의 선이 5년을 주장하려면 몽땅 주장해야 되지. 일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을 선이 5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몽땅 주장해야 되지. 떼어가지고 3년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유 승계. 근데 포인트는 등기 승계도 인정한다는 거. 팔레트도입니다. 뭐도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 등기 뭐라고요? 더하기. 아까 여기 봅시다. 갑 등기, 위조 등기에서 병 등기, 점유 10년 했다고 그랬죠? 근데 혹시 이 정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병이 등기 만약에 5년 됐고 점유도 몇 년 됐고 정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그러면 정이 사가지고 이 사람도 등기가 몇 년? 5년. 그다음에 점유도 몇 년? 자, 점유 더하기는 조문에 있죠? 조문에 있잖아요. 199조. 그러면 점유 더하기가 인정되면 요거는 만족했죠? 근데 만약에 이 등기 더하기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면 몇 년밖에 안 됐어? 그럼 뭐가 안 돼? 등기 취득시가 안 되잖아. 그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승계가 있으니까 뭐다? 모두 인정하자. 등기 더하기도 뭐요? 인정하면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유 승계는 취득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더하기. 뭐 하는 거? 더하기. 자,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237페이지 상속인 같은 경우입니다. 뭐 같은 경우? 자,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갑, 악이 10년. 네, 밑에다가 을, 선이 10년. 자, 이때 이 을이 상속인이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지금 보시면 앞사람이 뭐죠? 악이죠. 밑에는 뭐죠? 선이 10년이죠. 이때 상속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선친이 뭐라면? 악이면 나도 뭐다? 악입니다. 선친이 타주면 나도 뭐다? 타줍니다. 보통은 아까 분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통은 내 것만 주장하든지 앞에 거 다 분리할 수가 있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더하기 빼기가 안 돼. 무조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 같은 사로 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파란 글자에 뭐 있습니까? 선대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승계한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친이 타주면 나도 뭐다? 타주. 선친은 타주고 나는 자주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사람이 타주라더라도 나는 무슨 점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뭐 같은 경우는? 자, 손피세요. 상속은 이거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속 뭐래요? 특정 승계가 아니고 무슨 승계? 포괄 승계. 통정 의피에 있어서 을, 갑 계획은 무효죠. 무효죠. 선의의 상속인은 선의 제3자 보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같다고 그랬잖아 지금. 갑이 을한테 가장매매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을이 사망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속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선의 제3자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왜? 같다고. 그냥 가장 매순이랑 지가 뭐하다고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이 상속인 나오면 그거 함정입니다. 아무 보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선친이 타지면 나도 뭐라는 거예요? 상속인도. 뭐 주장할 수 없다? 같은 거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